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정말 특별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73세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아들 5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제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내 아들만큼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낮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세제 때문에 손가락이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경비실에서 새벽까지 지키면서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주말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아들 친구들을 만날까봐 멀리 다른 동네까지 가서 폐지를 모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아들 학원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잤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낮에는 촛불로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 방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10년, 15년 된 것들 뿐이었어요. 교회 바자회에서 500원, 1000원에 파는 헌 옷들을 사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늘 깔끔한 옷을 입혔어요.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까 봐서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과외비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더군요. 제가 벌어서는 턱없이 부족했죠.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습니다. 아들 교육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또 교육비야? 라며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채업자한테까지 손을 벌렸어요. 이자가 엄청났지만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감수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대 등록금이 1학기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6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여기저기 더 빌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의료비가 아까워서요.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전문의까지 마치고 자기 병원을 개원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서울 강남의 부잣집 딸이었어요. 의사 집안 출신으로 우리 집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죠. 아들이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손주를 보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5살짜리 손주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체면도 있고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 아들이 체면 때문에 모시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5살짜리 손주가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냄새 나요. 할머니, 안 와도 돼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손주를 타이르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애들은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와서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는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20만 원 정도를 보내올 뿐이었어요. 그것도 계좌로 보내면서 안부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정말 할 일만 하는 느낌이었죠. 명절에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추석 때 어머니, 죄송하지만 처가에 가야 해서 못 가겠어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아들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그 아파트 말인데요. 명의를 제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 말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벌어서 산 3억 원짜리 아파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제가 아니라 제 아파트였다는 걸요.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병원 확장하려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아들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전화도 더 안 받고 생활비도 더 늦게 보내고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에게 저는 그냥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던 거죠. 혼자 앉아 있으면 과거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들이 의대생일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와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가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밤늦게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아들은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모아둔 마지막 돈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어요. 개원 자금으로 쓰라고요. 그때도 아들은 고맙다는 말보다 이것뿐이야? 라는 표정을 먼저 지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알아주겠지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성공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를 더 부담스러워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명절날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았던 낡은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옛날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깜빡 잊고 있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40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충청남도 당진의 땅 문서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느리야, 이 땅은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 때 팔아서 쓰거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게야. 그때는 그냥 시골의 논밭이었어요. 1만 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너무 외진 곳이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차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이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잊고 살았어요. 팔려고 해도 누가 사겠어요? 그런 외진 곳 땅을. 그런데 문서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저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간단한 검색은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와 있었어요. 당진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3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KTX역도 신설될 예정이고 고속도로 IC도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 땅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제 땅이 있는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2년 안에 완전히 개발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당진리에 땅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동네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평당 500만 원은 기본이고 위치에 따라서는 600만 원, 700만 원도 나와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당 500만 원이라고요? 제 땅이 1만 평이니까. 500억 원이라는 거였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른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동산에서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만약 정말 그 지역에 1만 평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600억에도 팔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연결해드릴 매수자가 있거든요. 600억이라고요.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뺨을 때려봤어요. 그 다음 날 직접 그 땅을 보러 갔어요. 40년 만에 가보는 거였는데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큰 굴삭기들이 땅을 파고 대형 트럭들이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제 땅 경계를 확인해 보니 정말 개발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이 지역이 완전히 신도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황무지 같던 땅이 지금은 아들이 그렇게 탐내던 제 아파트보다 200배나 비싼 것이었어요. 아들은 3억짜리 제 아파트 때문에 저를 버렸는데 정작 저에게는 600억 원이 넘는 땅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그 아파트 말인데요. 정말 제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병원을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자는 제가 다 낼 테니까 어머니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도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마치 제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아들은 저를 돈 몇 푼에 좌지우지되는 불쌍한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란다. 그리고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만 줄 거야.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뭔 소리세요?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아파트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한테는 충남 당진의 땅이 있단다. 1만 평이나 되는 땅이 말이야. 지금 시세로 600억 원 정도 된단다. 그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엄마, 진짜요? 600억이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30년 만에 제 집에 찾아와서 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들고 왔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갑자기 다정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도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5살 손주도 갑자기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냄새 난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아들은 지금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엄마, 그 땅 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죠? 혹시 분실하면 안 되니까 은행 금고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금고 열쇠를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 재산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쓸 거예요. 원룸 아래층 할머니는 제가 가난할 때도 김치를 나눠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제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살 때도 절대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오히려 할머니 몸 건강해야 돼요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정말 변하기를 바란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거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마음이 편해요. 30년 동안 품고 있었던 환상이 깨진 거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환상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에게 저는 그냥 돈덩어리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진실을 아는 게 더 낫거든요. 600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들은 아직도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 여전히 그 돈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들이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아들이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0년간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상황,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600억 원의 반전.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게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돈만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